네,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조망해보는 위클리 뷰 시간. 오늘도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던 한 네. 주이니 바로 어제 방송하고 오늘 또 네. 만나는 느낌이에요. 자, 이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어도 코스피의 랠리는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5,800선 고지를 밟았고요. 이번 주 7,900포인트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예. 상향 밴드를 좀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와, 지금 코스피 목표치 어디까지 우리 높여 잡을 수 있을까요? 올해 지금 코스피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지금 30% 수익률을 돌파를 했고요. 주가가 이제 오른 게 이제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니고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호전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6년도죠. 코스피 영업이익 그 시장 컨센서스는 58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올해 들어서만 지금 150조 원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이 채 안 됐는데도 이익 전망치가 기존도 상당히 높은 이익 전망치였는데 무려 30% 이상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지금 5,800포인트도 이제 넘어섰지만 그 PER 배수,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이죠. 그러니까 기업 이익 대비 주가의 어떤 그 레벨을 지금 말해주는 건데 그게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준은 결코 아니고 과거 어떤 장기적인 평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고평가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코스피 7,000포인트를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익 전망치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익 전망치만 가지고도 코스피 6,5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이익 대비 주가 레벨, 주가 수준을 말해주는 PER 배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지만 PBR이라고 순자산 가치로 기업 가치를 이제 보는 배수 멀티플이 있는데 이 승수값은 지금 1.6배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은 낮아지는데 PBR은 오히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익 대비로는 주가가 좀 낮긴 하지만 기업의 자산 가치, 순자산 기준으로는 이게 순자산의 기업이익 부분을 좀 늦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다른 방향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좀 조심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지표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PER은 떨어지고 PBR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오신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기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수익성을 말해주는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같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PBR을 충분히 커버해주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익 전망치 변화가 좀 무뎌지거나 또는 약간 약세로 하향 조정으로 반전이 되게 된다면 바로 ROE가 떨어지면서 PBR의 어떤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향후의 이익 전망치 변화가 어떤 그 변화 과정을 다시 거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3%만 더 오르면 코스피 6,000피거든요. 그 가운데 6,500포인트까지는 지금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무난하게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PER과 PBR이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일정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수의 보험주들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K뱅크 공모청약 마지막 날이 또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MSCI 지수 리밸런싱이 금요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엔비디아부터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미국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좀 분위기가 달라질지 궁금하고 또 이어서 3월 달에 GTC 하잖아요.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 약간 좀 다음 주부터 조금 물꼬가 트일지 분위기 개선이 될지 궁금하네요.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보합권 정도에 머물러 있고 나스닥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거의 한 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크네요, 때문에 낙폭이. 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특히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빅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마이너스가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다른 빅테크 주식들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만 지금 플러스인데 엔비디아도 연간 수익률이 지금 1%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2월 6일인가요? 그때쯤에 젠슨황 CEO가 AI 산업 버블론 그리고 과잉 투자론에 대해서 일축을 하면서 그때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26일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결과가 나오고 엔비디아 CEO가 또 젠슨황 CEO가 당연히 어떤 코멘트를 하겠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시장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이 좀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주당 순이익은 1달러 53센트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분기 대비로는 17%,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기록을 했었던 뭐 몇백 프로의 증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70% 이상의 이익 성장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매출 성장률도 거의 뭐 EPS 성장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이번 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한 16%,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매출액 성장률이 67%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항상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제까지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익률인데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가 상당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런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를 해줄 수 있을지가 관심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어떻게 제시가 될지 그리고 향후에 매출액이나 매출 총이익률에 대한 엔비디아 측의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번 분기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GPM이라고 하는데 75% 정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면 한 5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제시하게 될 다음 분기의 매출 총이익률이 75% 이상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 상향 조정 여부 및 젠슨왕의 말말말에 주목해보면서 과연 좀 미국 증시 지금 한국 증시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얼어붙은 분위기가 좀 풀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 코스피에 글쎄요.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만 워낙 들어온 유동성의 에너지가 어마무시하니 그죠? 예. 다음 주도 좀 유종의 미 2월의 마지막 주인데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흐름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주목되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 흐름은 미국 시장하고 크게 상관없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 이제 오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연장선상에 위치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외부의 돌발적인 악재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수익성 문제나 아니면 빅테크 문제나 아니면 유동성 문제나 여기하고 관련된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소간의 어떤 기술적 조정은 있는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6,000포인트 이상으로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3%만 오르면 6,000피에 도달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과연 다음 주에 우리가 6,000피를 마주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